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수건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적 인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전남형 거리두기 1단계가 22개 시군 모두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지역민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착용을 해야 합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현안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전략산업의 기틀을 만들었고 해묵은 지역 현안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전남형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지역민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네, 모임 인원 제한이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8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이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까지 확대됩니다. 또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스포츠 관람장도 실내는 50%, 실외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거리두기에 대해 방침에 대해서 또 의견 조율을 했는데 우리 도는 지금 사적 모임을 당초 지금 어제 5개 군이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8인으로 20인 전 시군이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지역민의 일상 회복이 일부 시작됩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예방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야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검사가 면제되고 환자나 가족 가운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있으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백신 접종자가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며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행사는 200명 이상 사전 신고하는 걸로 하고 집회도 200명 이상 집회 금지. 그리고 정교시설이라든가 그 수용 인원은 50% 정도 이행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정교시설에 이제 모임이나 식사, 숙박 그런 건 금지를 하되 1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식사를 허용하는 걸로. 전라남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될 경우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합니다. 전남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7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동북권 지역민들의 73년 수건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을 상정해 제적 인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여야 연대와 화합이 만들어낸 73년 만의 쾌거로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됩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3대 전략산업의 기틀을 만든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고 시내버스 휴업을 비롯한 해묵은 지역 현안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표로 내걸고 민선 7기를 시작한 김종식 목포시장.
지난 3년은 3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관광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전국 최초 친환경 선박 개발과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단지 구축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수산식품 분야는 목포 어묵 브랜드 개발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구축이 시작돼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선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계기로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변화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어 목포를 관광도시로 위상을 확립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3대 전략산업이 열매를 맺는 데 남은 임기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조로운 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행정의 지속성이 있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수산식품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실을 다지고 관광시설도 꾸준히 늘려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대한 목포시대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를 실현할 실력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임할 자신감도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을 움켜쥐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난제에 대해선 각 사안별로 정면 돌파하거나 말을 아꼈습니다. 시내버스 휴업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임성지구나 서산 옹금지구 재개발에 대해선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면서도 이미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난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주력할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노선 변경을 위해 3가지 안 가운데 예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안에 부지를 최종 확정해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전 지역을 정원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맞춰 환경 문화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시장 선거 도전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며 우회적인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더 나은 도시 미래를 위해 제가 구상하는 과제는 이제부터라도 아파트 신축과 택지 개발을 제한하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을 비롯한 역세권과 장천동 버스터미널 활성화, 순천교도소를 이전하여 박물관으로 만드는 것, 나간 권역과 승주 권역의 대규모 관광 물류단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정원박람회 대비 혁신적인 범시민운동과 지역대학 인재 양성 장학금 보장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 후 중론을 모아 공론화하겠습니다. 네, 고흥에서도 민선 7기 3주년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열린 건 지난 28일. 3년 동안의 성과 발표와 함께 송기근 군수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앞두고 과연 3년 동안의 성과는 어떨까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체로 무난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지만 미관점도 너무 많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가운데 올 초 있었던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과 대책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혔습니다. 고흥이 유자 최대 주산지인데다 농가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3일까지 피해 내용을 정밀히
36건을 이용을 해놓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매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중이고, 해마다 최하위를 기록했던 청렴도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금년에는 최소 3등급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다음점 소리가 아직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받지 않을까. 이외에도 지난해 발생한 집트랙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염해 피해 조사 등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송 군수는 두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밀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미래로 날아가겠다는 고흥군.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지역 발전의 궤도에 올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촘촘한 행정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고흥의 주요 시설을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고 고흥을 방문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료 50% 할인 시설은 우주발사전망대, 우주천문과학관,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등이며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임직원들이 총장 임용추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목포해양대 직원협의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선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직원들의 참여 없이 득표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며 8대 총장 선거만큼은 법과 규정을 지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득표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서는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위원 24명 가운데 교수들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직원들이 반발해 사임을 결정했는데도 교수위원들이 그대로 회의를 강행한 채 원하는 득표 비율, 반영 비율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해양대 8대 총장 선거는 토론회를 거친 뒤 7월 8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박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보면 2018년 23건, 2019년 38건, 2020년 45건 등 음주운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낚시여선 등이 7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선과 레저기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해해경은 낚시여선과 여객선, 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합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 가운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또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광양시는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안군은 7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천사몰을 공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신안천사몰은 모바일 앱은 물론 지역 축제나 라이브 커머스와도 연계성이 높아 손쉽게 산지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